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 복지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동장애인복지관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민아 사회복지사고요. 2020년 온라인 인권학교 제2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교육은 코로나19와 장애인의 권리 옹호라는 정말 어려운 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알려드리고자 2차를 반으로 띡 잘라서 2차에 1, 2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행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 인권학교는 방법은 지금 온라인 영상과 자료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장소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 제작하는 이 자료물은 유튜브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복지관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 듣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각자가 편한 공간에서 보시면 되고, 총 4번인데 이번 2회차에서는 반으로 나눠서 1, 2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은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물들은 2018년, 19년에 같이 활동을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강사님이신 이금자 인권 강사님께서 이 내용들을 모두 자문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 알차게 만들었으니까요. 또 집중해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 뒤에 이렇게 칠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좀 모르는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제가 요 칠판을 이제 활용할 겁니다. 2018년, 19년에 여러분들 모습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1단계로 내려가서 이제 간간히 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랫동안 못 뵌 분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2021년에는 직접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교육을 함께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실 때 종종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린 여러분들이 하셨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1회기 인권교육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해드렸는데 기억나셔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결정권 하니까 갑자기 짜장면이 생각이 나신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이든 옷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정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결정권이 매우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했던 거예요. 인권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대신 내 삶을 누가 살아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그 내용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코로나19와 장애인의 권리 옹호라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내용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자료에 보시면 1번 전 세계인이 코로나로
매우 많이 아파요.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확진자가 우리 동네 산대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총 4개로 나눴는데 여기서 2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확진자가 우리 동네에 산대요. 이러면서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가를 알아볼 겁니다. 네. 코로나19. 여러분들, 코로나19 하면 모르는 분 계실까요? 저는 코로나19 몰라요. 들어본 적 없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애들이다? 없죠. 맞아요. 코로나19 안다. 저는 알고 있어요. 하는 사람. 맞아요. 우리 분들 다 코로나19를 알고 있어요. 코로나19를 알고 있는데 다 무섭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코로나19를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해요. 전 세계인이 매우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저 여기 그림에 보이세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뿅뿅뿅뿅 이런 그림이 막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뿅뿅뿅뿅 막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코로나가 그 왕관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크라운 코로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너무나도 많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힘든가? 아니에요. 전 세계인이 매우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 여기 영상에 보시면 의료진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검사도 받고 계시고 저는 주변에 코로나로 검사를 받으셨다 하는 거를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분들은 혹시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다녀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인이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네, 이런 아픔이 왜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재난이 생긴 이유는 인간의 부주의와 환경오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생긴 건 환경이 오염되었고 우리들의 잘못으로 생겨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뭐 착용하고 있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 여기 보이는 남자분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코로나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우리가 말을 해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침 나온다. 맞아요. 여러분들 침이 나와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침, 어려운 말로는 비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이 침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퇴퇴퇴 튀기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염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건 제가 침을 튀기면서 말도 하고 내 얼굴도 만지고 내 얼굴에 만지다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고 이 손에 묻은 게 이런 펜 같은 거를 이렇게 만지면 이 펜에도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에도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물건에도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물건들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눈, 코, 입을 만져서 이제 전염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되는데
정말 많이 아프대요. 주변에 저는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막 본 적 있을 거예요. 숨 쉬기가 너무 힘들고 기침이 나고 목이 아파요. 지금 여기 제가 그림에 본 것처럼 이 빨간색 표시로 이 기도와 이 폐까지 보여드렸거든요. 이 숨쉬기가 힘들고 기침이 나고 목이 매우 아픕니다.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열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에도 자주 걸리시죠? 지금 환절기가 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매우 심한데 감기가 걸려요. 증상은 비슷한데 이 코로나 증상은 열이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열이 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막 아프고요. 또 설사가 나거나 두통, 그다음에 가래, 몸살, 이런 몸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몸살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전염도 정말 많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왜 예방이 중요할까요? 왜?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죠. 감기 나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배탈이 나요. 그럼 어때요? 또 배탈에 맞는 약을 먹죠. 그러면 또 배탈이 나아져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거는 이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병이 낫지 않으니까 병이 낫지 않고 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또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지니까 더 많은 병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생기시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국가에서도 하는 얘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는 뭐로 전염이 될까요? 네, 뭐로 전염이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그죠? 침이나 이런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들, 이런 오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손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글씨도 쓰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이제 쓰시고, 그러다 보면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고, 저처럼 마스크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도 소중해요. 나의 건강과 안전도 무척이나 소중하지만 나의 안전과 건강 외에도 우리 성동장애복지관에서 성동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직원분들, 우리 훈련생 여러분, 평생교육 이용자분들, 나탈동 이용자분들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올바른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기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복지관 오랫동안 못 나오시는 기간 있으셨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이거를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증상에 따라서 증상을 조금 내려주는 그런 치료제가 아닌 그냥 보조적인 수단의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밖에 아직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복지관도 이용도 많이 못하시고 집에서만 계시고 외출하실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너무나도 힘드셨죠. 그리고 우리 훈련생 분들 중에서는 커피 드시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탁 드시는 거 좋아하셨는데 카페 의자도 치운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올해 2월부터 이런 뉴스 특보 같은 거를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올 수 없어요. 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너무 숨쉬기가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지금은 저의 얼굴 전체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다고 막 느껴질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일상생활이 돼버렸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마스크가 없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기도 했고, 매식도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해먹거나 배달 음식도 많이 먹게 됐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것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모이는 그런 기회도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활동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온라인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세미나실에서 재미있게 교육을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각 가정의 집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중에 정말 달라진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들이 생겼어요. 제가 불안한 혐오, 위험한 차별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혐오,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혐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혐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배척? 싫어, 거부?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혐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밑에 해놨어요. 혐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차별, 적이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어렵기는 한데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거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경험도 하기도 전에 이미 약간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혐오고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안 좋게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혐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여자분 그림에 보이시죠?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지?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감염병이라고 했죠. 침으로 이제 감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한테 내가 옮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최근에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기침을 하셨대요. 근데 기침을 하면 코로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목이 건조해서 기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헛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침이 코로나의 주요 증상이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 기침하시면 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기침하면서 지하철을 탄 거야? 이러면서 할머니를 때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린 걸까요?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린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그런 것 상황들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기침?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들은 정말 위험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무서운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상태예요. 여기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써놨는데 불안한, 혐오, 위험한 차별, 우울.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뉴스나 뭐 신문 이런 거를 보면 죽음. 많은 분들이 죽음, 사망에 이르렀고 감염. 많은 분들이 뭐 다중시설에서도 감염이 되고 여러 가지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됐고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겠는데도 감염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이 감염이 되면 격리되었다.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러면 매일매일 거의 문자가 와요. 그러면 어디 땡땡땡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뭐 격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감염. 그 다음에 내가 감염이 되면 내가 격리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뭐 우울감도 생겨요. 복지관을 못 나오니까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지 너무나도 우울감이 들고 그리고 뭐야 저기 저 시설에서 저 뭐 땡땡 센터에서 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뭐 인원이 늘어서 뭐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응? 우리 복지관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막 화가 나시고 뭐야 저 옆에 있는 분이 막 기침을 하고 있어요. 뭐야 코로나 나 얼마나 어떡해 무서워 막 이런 공포심도 생기고 이런 막연한 다양한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머리에서 꽉 차시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근거 없이 내가 무섭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싫어 아니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배척을 하거나 뭐 거리감을 두거나 이렇게 뭐 욕을 한다든지 나쁘게 얘기한다든지 근거 없이 그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공포에 혐오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코로나는 지금 이제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코로나는 어디서 발생이 됐죠? 중국에서 발생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 저 중국인들 이러면서 엄청 욕했어요. 근데 중국인들 미개에 지저분하니까 그런 병이 걸리지 박쥐는 왜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제 저처럼 얼굴이 황인, 동양인, 검은 머리에 이런 사람만 보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그냥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동양인이라고 해서 동양인의 잘못일까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런 싫어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한 차별이고 인권을 여러분들이 인권을 해하는 거예요. 인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혐오. 네. 이런 혐오는 차별의 행동이에요. 지금 여기 화가 나는 분이 나와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 옷을 입은 분이 이금자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서 힘들게 검사받았어요. 저 정말 여기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 너무 싫어요.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검사도 안 받고 이렇게 힘들지 않은 건데 너무 싫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선생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혐오는 차별 행위입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분이 확진자가 되었지만 그분의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확진자가 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 라는 것은 그분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부주의한 환경을 이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부터가 그 한 사람 확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우리의 잘못으로, 모두의 잘못으로 생긴 거지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가 또 화가 났습니다. 그 확진자가 우리 동네 살아요? 뭐예요? 그분 광화문 집회 다녀와서 걸린 거 아니에요? 그분 잘못해서 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광화문 집회 다녀오셨을까요? 아마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차별해요.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코로나19는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하면서 모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나의 권리이자 다른 분들의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거 이후에도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확진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내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코로나에 만약 걸렸는데 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거는 모두를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혐오, 싫어하는 것, 차별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 건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추천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드렸어요. 어떤 추천 영상이냐면 저도 여러분들 이 교육 내용을 이제 준비하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셔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고 코로나19에 걸리자마자 어떻게 검사를 받으셨고 코로나19를 이제 다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질환에 대해서 다 치료를 받고 나서 그 후기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추천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무조건 코로나19를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걸린 그런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코로나19는 전염병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올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터무니없는 혐오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코로나19에도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스스로도 이게 무엇인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지 또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그분의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우리의 인권을 배워나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 2차 2의
내용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